이 나무는 엄나무인데 가시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가시가 아주 크고 날카로워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약초대학 TV 도영복 교수입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약초를 챙겨 먹으며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오늘은 약초에 정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함께 이 추운 겨울 어떻게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식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박소은입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신 자세입니다. 엄나무는 지역에 따라 음나무, 엉개나무, 호랑가시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책에는 네. 엄나무를 해동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네, 해동은 동쪽 바다를 의미하므로 해동목은 동방에서 나는 아주 귀한 약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약재를 해동피라 하여 엄나무 생약명으로 부르고 있죠. 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음나무 가지에 커다란 가시들이 있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귀신나무라고 하여 집안에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방문 위쪽에 가지를 걸어두거나 무당이 구슬할 때 귀신을 물리치는 도구로 가지를 쓰기도 했던 민간신앙과 풍습의 역사를 가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풍습도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데 교수님, 사람마다 엄나무라고도 하고 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정식 명칭인가요? 네, 엄나무는 가시 생김새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엄하게 생겨서 붙인 이름이라 엄나무라는 이름이 그 특징을 잘 나타내긴 하지만 현재 국가식물 표준 목록에는 음나무가 올바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음나무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음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음나무는 다른 나무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네, 음나무는 드름나무께 속하는 낙의 활려성 큰 키 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지의 양집하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한 곳에 모여 크지 않고 드문드문 하나씩 자라죠. 줄기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가시가 특징적이며 나무 껍질은 흑갈색이고 표면에 세로로 깊은 균열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아주 검은 열매를 맺죠.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음나무는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정통 한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음나무는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특히 뼈 건강, 면역력, 항염증, 통증 완화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또 본초 강목에서는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중풍을 예방한다고 하고 방향합변에서는 관절염, 요통,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의학적 효능은 대부분 현대의학으로도 검증되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뛰어난 항산화 효과는 특히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나무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면역이 많이 약한 편인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09년 대구 한의대와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음나무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데 음나무에 함유된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염증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 네, 그래요. 또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해 줍니다. 음나무에 함유된 칼슘과 플라보노이드, 골다공증, 골절 등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럼 이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나무의 어디를 먹어야 할까요? 혹시 저 같은 일반인도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먹는 부위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개드릅이라고 부르는 음나무 새순과 잎은 봄철에 채취하여 살짝 데쳐 먹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향과 맛이 일품이죠. 음나무 순이나 잎을 데쳐 물기를 뺀 후 간장, 식초, 설탕을 1대1로 넣고 끓여 식힌 후 간장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아, 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음나무는 백숙을 끓일 때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혹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음나무는 수분이 많을 때 가시와 껍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말려 잘게 썰어서 오리나 닭백숙, 수육 등과 함께 넣어 끓이면 잡냄새를 제거할 뿐 아니라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약성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하게 되죠. 그럼 교수님, 음나무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번거롭더라도 달여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러 마셔도 좋습니다. 우선 음나무를 다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음나무 껍질 30g과 물 1.5리터를 준비하시고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용기에 물과 함께 넣습니다. 약한 불에 40분간 천천히 다리고 물이 반쯤으로 줄어들면 따뜻하게 하루 2-3회 나누어 마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음나무를 차로 마시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음나무차로 마시기 위해서는 잘게 썬 음나무 껍질 10g과 끓는 물 500ml를 준비하시고 사망에 음나무 껍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저도 음나무를 달여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음나무 원액이라고 해서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음나무 진액, 음나무 기름이라고도 하죠. 음나무 원액, 이런 이름으로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만큼 효능도 좋습니다만 만드는 과정이 전통 방식이라서 간단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드리겠는데 만드는 게 간단치 않아요. 제일 먼저 가능하면 오래된 음나무를 잘라 가시를 제거하고 둘째로 기름이 만들어지는 동안 항아리 안에서 연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약간의 여분을 남기고 음나무를 항아리에 담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받을 빈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위에 산배로 덮은 음나무 가지가 든 항아리를 거꾸로 얹은 다음 네 번째 항아리 겉면 전체에 황토를 바릅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항아리 주변에 위아래로 구멍이 뚫린 통을 세우고 왕겨를 가득 넣은 후 마지막으로 왕겨 위에 불을 붙이고 5일 동안 계속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전통적 과정을 거쳐 기름을 만들면 음나무 순수 진액이 추출되므로 강력한 효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네, 음나무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요. 다만 음나무는 성미가 쓰고 차서 풍열이나 습사가 없거나 혈이 부족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에 체질에 따라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셨나요? 네, 건강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음나무는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주목받는 나무입니다. 음나무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